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우패스에서 감정평가 이론 담당하고 있는 조명지 평가사라고 하고요. 자, 자기소개 해주시죠. 저는 올해 36회 감정평가사 합격하게 된 이강선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몇 년 차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4년 차에 합격. 4년 차. 네.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 유예로 합격하신 거예요? 네, 4년 차 유예로 합격했습니다. 이번에 최종 합격할 때 이론은 몇 점 나왔나요? 58점 득점했습니다. 58점. 네네. 사실 이번에 50점 넘겼으면서 잘한 축이고요. 55점 넘기셨으면 이거는 진짜 잘하신 편에 속합니다. 이론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다 물어볼게요. 지금 4년 차라는, 그러니까 단연차로 합격을 하신 거니까 멘탈을 좀 어떤 식으로 다 잡았는지 각 연차마다. 제가 2년 차 때도 총점 1.5점으로 탈락을 했었는데 총점 1.5점. 네네. 그때도 나름 좀 합격을 기대를 했었는데 탈락을 하니까 정말 멘탈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절치부 쉬면서 한 번 더 해보자 이래가지고 네. 했는데 이제 3년차에 또 총점 0.5점으로 떨어지니까 총점 0.5점이요? 네네. 그래서 멘탈이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그럼 네. 발표 보고 나서 좀 한동안 공부도 못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네, 한동안 공부는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못하다가 이제 그래도 그냥 시간이 또 지나가니까 감정은 좀 사라지고 또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합격하실 만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서 좀 체력은 괜찮으셨어요? 체력이 이제 시험 가까울수록 엄청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좀 어디가 안 좋고 막 이랬어요? 2년차 때는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맞아요, 네, 허리. 그래서 3년차 때부터는 공부가 끝나면 항상 스트레칭을 해줬던 것 같아요. 스트레칭 해주고. 스트레칭 하니까 허리는 안 아픈데 이제 네. 눈이 아프고 약간 목이 아프고 눈, 목. 네. 그래서 근데 4년차 때는 또 네. 이게 적응이 됐는지 체력이나 뭐 아프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컨디션도 너무 좋게 공부를 해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엄청 힘들게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4년차 때는. 네. 결국은 마지막에 올해 시험을 합격한 거잖아요. 네네. 올해 시험 보고 나서 시험장 딱 나온 후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왔을 때는. 근데 이제 다른 수험생들의 후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쉬웠던 시험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쉽게 답안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는데 왜 쉽다 그러지? 그래갖고 너무 못 봤나? 약간 걱정도 많이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왔을 때는. 네. 올해 시험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네네. 딱 보고 난 직후에는 올해 문제 다들 평이했다. 네네. 근데 사실 평이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잘 쓰기가 좀 어려웠던 맞아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맞게 느끼셨습니다. 이제 이론 공부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볼 건데 연차별로 공부 방법을 좀 개괄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2년차 때는 사실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군대에 있었어가지고 네,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전역을 했을 때가 12월 1일이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수험 기간이 실질적으로 7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래서 일단 기본 강의를 스킵을 했습니다. 네, 스킵하고 그냥 네. 기본 강의 이론만 이랬을 때 기본 강의를 스킵하고 그냥 혼자 기본서 읽고 이제 스터디 들으면서 이해 위주 암기를 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글빨로 좀 한번 해봐야겠다 이론을 네. 빨이 없는데도 생각을 하면서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분은 이건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글 자체를 잘 쓰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3년 차. 3년 차에는 이제 느꼈던 게 너무 암기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암기 비중을 50%까지 올렸던 것 같아요. 사실 머릿속으로는
한 70, 80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암기를 안 했다가 갑자기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50% 정도만 가져갔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만으로 좀 부족했던 시험이지 않았나. 저도 이론 과목에서 암기보다도 이해를 강조하는 편이긴 하지만 암기가 전혀 필요 없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쓰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분량도 그만큼 늘어나고 그러면 3년차 때는 암기 비중을 좀 늘렸는데 더 늘렸어야 하는 것 같다 사실 이런 거죠. 네, 왜냐면은 스터디에 나온 쟁점들을 그냥 제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넘겨버렸거든요. 좀 근데 편식을 하셨군요. 많이 편식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 70점 정도가 제낀 거에서 나오다 보니까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저는 탁상 감정 이런 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탁상 감정 뭐 이런 ESG는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네. 오만하셨군요. 네. 그래서 올해 공부할 때는 제 좀 자아를 버리고 시키는 거 하자. 그렇게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럼 4년차 때 좀 이론 공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었는지. 일단 암기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였던 것 같아요. 이론도 그 안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실무 기준과 기본서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아놨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매일 아침에 공부 시작할 때 1시간 정도 이제 다 수기로 썼습니다. 매일매일. 네. 부지런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머릿속으로 암기하는 거랑 암기한 거를 손으로 현출하는 거랑은 또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머리가 아닌 좀 손에 익혀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숙달되도록 많이 반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네. 이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물어볼 건데 먼저 이론 점수가 원래 뭐 몇 점이었는데 몇 점이 된 거죠? 저는 34, 35회 모두 53점을 득점을 했고 36회 시험에서는 58점 득점했습니다. 그럼 한 5점 올라가신 거네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약간 구간으로 보자면 50점대 초반이었다가 중후반이 된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50점대 초반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50점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4회와 35회 때는 답안 형식이나 이런 논리 구조, 글의 흐름 같은 거를 크게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가사님 항상 강조하셨던 게 서설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전에 배웠을 때는 서설을 좀 도외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서설을 엄청 강조하셔가지고 서설 쓰는 연습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문항별 내에서도 여러 소호 물음들이 있잖아요. 그 소호 물음 간의 연계성을 고려를 해서 연결되는 부분을 위주로 조금 논리를 짜야겠다. 그다음에 그 논리를 짜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을 서설에서 짚어줘야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의 흐름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특정한 방향성을 딱 잡고 그거에 맞게 논리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구조화된 글이다 이런 느낌이나 인상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론 과목 답안을 쓸 때 서랑 결이 그냥 대충 한 3줄 쓰고 넘어가면 되는 어차피 점수 득점 못하는 그런 파트가 아니고 오히려 본문을 잘 쓰기 위해서는 서에 그럼 무슨 말이 들어가야 하지라는 그 고민을 하는 공부를 해야 오히려 글이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있어지고 본문 자체도 잘 쓰게 되고 그렇죠. 서를 쓰는 연습하신 것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쟁점별로 서술을 다 정리해서 사실 외웠어요. 제가 그러라고 강의하는데 그거 하시는 분들 잘 없거든요. 근데 하셨군요. 올해 1, 2, 3, 4번이 그냥 외운 거에서 다 나와가지고 고민을 사실 안 하고 그냥 서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이론에서 각 논점마다 결국은 왜 이거를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공부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 필요성 이건 사실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는요 시험장 들어가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원래 평소에 공부할 때
미리 그렇게 논점마다 서에 쓸 내용을 좀 정해 놓으시면 사실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서를 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론 과목 득점을 위해서 이해와 암기에 네.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해와 암기가 막 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해야 되고, 암기를 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되고, 또 반대의 경우도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하냐고 뭐 생각을 한다면 좀 목표하는 점수대별로 다를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냥 주어진 내용을 암기하고 나는 50점에서 50점 초반까지 받겠다. 그러면 사실 암기로만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답안지에 담아내는 연습을 해야지 조금 높은 점수를 득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암기는 약간 그 재료 같은 네, 느낌이고 맞습니다. 이해가 되면 될수록 답안지 자체 퀄이 올라가죠. 이론 공부에서 범위, 그 공부할 때 봐야 되는 그런 책이나 자료의 범위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도 좀 연차별로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2, 3년 차 때는 조금 거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모든 범위를 커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네. 전연차 때 모든 걸 다 보려고. 네, 그래서 저는 심심할 때마다 교수님 서평이라든지 논문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그다음에 교수저도 많이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이지 않았나. 사실 GS 스터디에서 강사분들이 다 해서 주시거든요. 올해는 절대 키프리스, DBP야 이 홈페이지는 안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터디에서 강사가 주는 자료 이외에 내가 논문을 찾아보고 하는 거는 딱히 네. 일부러 안 하려고 좀 하시는 네, 거네요. 근데도 조금씩 하게 보긴 하셨어요. 네, 근데 올해 또 그 본 서평이 또 나와가지고 다행이죠. 네네 너무 다행히 다행이죠. 그럼 이론 과목에서 각 연차별로 강사를 좀 어떤 식으로 했었고 마지막에는 네. 저를 들으신 거잖아요. 아 네네 그때까지 좀 어떻게 변화를 했어서 저로 그러면 왜 바꾸었고 뭐 그런 계기까지 설명해 주시죠. 2, 3년 차에는 타학원에서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그때 배웠던 거는 조금 기본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절차나 방법론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글 쓰는 방법, 그다음에 목차 잡는 법, 약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물어보는 거에만 답하자, 굳이 더 쓰지 말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두 번의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똑같은 점수가 이제 53점, 53점 나오니까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원을 다른 데를 가보자. 이래서 이제 프라임 학원을 선택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지 평가사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그 취지에 맞게 글을 쓰라는 걸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취지에 맞게 쓰라는 게 아까 말했던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서설부터 내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쓰겠다, 뭘 보여주겠다라는 전 문항을 관통하는 어떤 논리 구조를 갖고 전반적인 방향을 맞춰서 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인강하고 실강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단과는 다 인강으로 들었고요. 이제 스터디는 꼭 실강으로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집이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집이 먼 다른 분들도 네. 그렇게 하는 걸 좀 추천을 하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는 실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질문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좀 그쵸. 즉각적인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궁금한 거를 못 참는 성격이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카페에 막 올리고 이러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질문하고 답이 올 때까지 네, 텀이 기다려야 있으니까. 되니까. 네. 그래서 그쵸. 그게 실강의 장점이죠. 어떤 강의를 좀 수강을 하셨고 그 네. 강의에서 좀 어떤 거에 중점을 두어서 공부를 하셨는지. 일단 기출 분석이랑 파이널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제가 시간이 막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기출 강의를 다 듣지는 못했고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좀 발췌해가지고 분석하는 거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출 강의 들을 때 네. 어떤 점에서 좀 도움을 받았었나요?
이제 물음들을 보다 보면은 소물음 간의 연계성을 제가 못 찾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아 이거는 도저히 어떤 식으로 서술을 써야 될지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그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명주 평가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약간 이런 방향으로 쓰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각 기출 문제가 그러니까 수험생이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네. 이 문제를 당시에 출제자분이 왜 냈는지 그 의도 파악하는 게 사실 틀릴 가능성도 크고 네. 그리고 그 의도를 그러면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서부터 잘 쓰고 네. 본문 목차도 사실 그거에 맞춰서 잘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론이 좀 시사성 있는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거에 출제됐던 당시 시대적 배경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서 들으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볼 필요가 없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는 왜 이 문제가 나왔었는지 정도는 이제 보고 지금은 그거에 뭐 답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런 네. 거를 좀 활용을 하셨군요. 저랑 이제 스터디를 같이 하셨었죠. 아, 네네. 스터디는 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셨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기와 2기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내주셨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 3기 때는 네, 완전히 예상 새로 문제. 예상 문제로 해주셨는데 사실 1, 2기 들을 때는 약간 기출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봤던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을 그쵸. 했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기출 문제를 시간제로 100번 푼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목차나 이런 거는 쉽게 생각했던 것들도 100점 안에 그 내용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 제대로 한번 써봐야겠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기출 분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기 때는 완전히 다 예상 문제로 내주셨는데 정말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저희 수강생들끼리도 많이 너무 좋다 진짜 기출 같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논문 같은 것도 정리를 해서 주시는 거를 저는 이제 따로 다 타이핑 해가지고 정리해서 딱 10점짜리 분량으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론 과목 공부 방법은 좀 구체적으로 다 들어본 것 같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할 텐데 돌이켜 보니까 네. 수험 생활에서 꼭 이론 아니더라도 네. 아니면 이론에서 아쉬운 점이 있나요? 뭔가 제가 이것까지 했으면 내가 점수 더 나왔을 텐데 막 이런 거? 올해 네. 점수 뭐 더 나온 것도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네. 제가 이제까지 좀 욕심쟁이야. 제일 아쉬운 거는 네. 사실 2년차 때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때 사실 강의를 듣긴 했지만 강사분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그냥 뭔가 내 식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예를 들어서 의의를 써라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 의의도 왜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다 스킵하고 약간 제 방식대로 막 쓰다 보니까 떨어졌던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다시 시작하거나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건 그냥 자기가 선택한 강사를 그냥 끝까지 믿는 게 가장 믿어라. 빨리 합격하는 길이지 않나. 하라고 하면 그냥 그것만 해라. 네, 자아를 버리고 나서 저도 합격을 했거든요. 네. 작년까지도 좀 100% 빠지진 않아가지고 근데 올해 그냥 진짜 조명주 평가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진짜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소설 잘 써라 이러면은 잘 써야지. 취지에 맞게 써라. 취지에 맞게 써보려고 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뭐 약간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되게 답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전체 차석하신 이강선 평가사님한테 감정평가 이론 과목 공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제가 한번 다 물어봤습니다. 혹시 더 뭐 궁금하거나 물어볼 거 있다거나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